자, 교재 121페이지입니다. 보양 또는 양생이라는 게 나오는데 똑같은 뜻인 거죠. 콘크리트 보양 또는 콘크리트 양생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양생 또는 보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자녀가 바르게 잘 클 수 있게끔 양육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콘크리트가 잘 굳을 수 있게끔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양생 또는 보양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문을 한번 보자고요. 보기만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뒤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진행되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 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보양 또는 양생이라 한다. 이게 콘크리트를 잘 굳게 하려는 거죠. 다 통합식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건조한 날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후 5일간 이상은 살수 등으로 수분을 유지시켜 직사, 일광은 피하도록 한다. 직사하고 일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직사, 일광이 붙어 있는 거 쉼표가 없어야 돼요. 별걸 다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좀 볼래요? 햇빛이 내리쬐는 이제 이게 지구고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구를 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리쬐면 요 각도가 직각이다 이거죠. 직사일광이 이걸 뜻하는 거야. 햇빛 직접 닿으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내가 국민학교 세대 또는 초등학교 세대들은요, 내가 서울에 있는 홍대 옆쪽에 동교동이라고 있고 거기 옆에 서교국민학교라는 것을 나왔어요.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여름철에 여름방학 전에 돋보기하고 까만 색종이 가져오라 그래서 태양하고 돋보기하고 까만 종이 있더니 연기 나는 것까지는 봤어요. 불은 안 나더라고. 어쨌든 직각으로 내리쬐을 때 가장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태양열 주택도 집에 가보면 저 태양열 주택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라에서도 뭐 돈도 지원도 해주고 항상 직각으로 내리쬐게끔 각 지방마다 위도가 달라요. 그 위도의 직각인 평판형이라는 게 많이 쓰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는 직사일광을 받으면 콘크리트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양생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직사일광 그 지금 많이 봅니다. 직사일광 등은 피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추운 날에는 콘크리트 온도가 2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한다. 부어 넣은 후 3일간 외부 하중에 변형, 오손, 파괴가 없도록 하고 거푸집은 너무 조기에 탈행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당연한 얘기들만 다 써 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보양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도표에 있는 내용을 아는 거죠. 수분 보양, 증기 보양, 전기 보양, 피막 보양, 고압 증기 보양. 그러니까 이 고압 증기는 증기 보양에 포함되는 건데 어쨌든 수분 보양 내용을 보자고요. 보통 수중 보양 또는 살수 보양이 난다. 여기 좀 볼래요?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콘크리트를 쳤는데 예를 들어서 남는 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블리딩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최적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맞아요? 이게 건조 수축이라고 했고요. 맞습니까? 내가 건조 수축이 생기면 논바닥에 가물면 쩍쩍 갈라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태양이 내리쬐을 텐데 요 안에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채워둔다라고 하면 어떻게 물속에서 굳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게 수분 보양이라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던 물이 건조 수축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수분 보양이다. 그래서 수중 보양 또는 살수 보양, 살은 수라는 건 물을 뿌린다는 거야.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증발시킨다는 거죠. 계속 뿌리려면 그냥 수중 보양하는 게 낫죠. 이 의미는 뭐냐면 물이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됐다 그러면 물을 또 뿌려주는 거야. 물기 있으면 내비두고 이런 게 이제 살수 보양이라는 거야. 물을 뿌려서 보양한다는 거고 그런가 보다. 내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되는데 종류 정도는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콘크리트 보양 양생 방법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증기 보양
거푸질을 빨리 제거하고 단실의 소요 강도를 내기 위해서 고온 증기로 보양하는 것으로 한중 콘크리트에 유리하다. 한중 콘크리트는 추울 때 쓰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거꾸로 서중 콘크리트 그러면 더울 때 쓰는 거야. 우리 여름철에 피서 간다 그러잖아. 더위를 피한다는 뜻이야. 그럼 서중 콘크리트는 날씨가 더우면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면 응결도 빨리 돼, 경화도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균열도 더 많이 생겨, 소화열 발생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증기 보양이구나. 그 다음에 그 도표 맨 아래 고압 증기 보양 보세요. 압력 용기에서 양생하여 24시간에 28 강도를 만들 수 있다. 고압을 넣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증기는 증기인데 다시 이제 위로 가서 전기 보양이요. 콘크리트 중에 저압 교류를 통해 전기 저항력을 이용한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 좀 볼래. 이 콘크리트 바닥 속에 철근 있잖아요. 보 속에도 기둥 속에도 안에다가 저압은 압력이 낮은 거야. 전류를 흘려 보내면 철근은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 열로 인해서 빨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빨리 단단해진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의미고 이제 피막 보양, 포장 콘크리트 보양에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포장은 도로 포장 얘기하는 거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콘크리트 굳힐 때 보면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씌워두죠. 거적대기.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게 일종의 피막 보양인 거야. 또는 화학약품을,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물하고 기름은 상극이죠. 여기다 기름을 뿌려도 물이 증발을 못합니다. 이런 것이 다 피막 보양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보양이구나 라는 정도. 이제 그 아래 이제 특수 콘크리트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 보면 레미콘 이렇게 쓰고 다녀요. 여기다가 한신 레미콘, 뭐 쌍용 레미콘 뭐 이런 거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레디 믹스 콘크리트 약자입니다. 레미콘이라는 게. 옛날에 공사 현장이 넓을 때는요. 현장에서 비벼서 콘크리트를 넣었어요. 근데 요즘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현장에 여유가 없잖아요. 비빌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전화합니다. 레미콘 회사에다가 100루베 보내주세요. 맨날 며칠 몇 시까지. 루베라는 건 세제곱미터를 루베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도심지에 사용하는 거 도심지. 현장이 협소한 곳.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거야. 도심지면 차가 밀리잖아요. 맞습니까? 나도 오늘같이 추운 날은 차 갖고 왔으면 좋겠어. 근데 차 밀리고 힘들고 그래서 전철을 타고 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도심지에 사용하는데 차가 밀려버렸어. 콘크리트 1시간 비벼가 1시간 지나면 뭐 시작돼요? 응결 시작되죠. 1시간에 10시간 사이에 응결되잖아. 그 다음에 10시간 지나면 경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도착했어. 현장에서 어서 오세요. 쳐주세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테스트 해야 된다 이거야. 슬럼프 테스트 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적당한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보여주고 돈 받아와야 되는 건데 빠꾸 당하면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돈 주고 버려야 돼.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가 밀렸어. 응결 시작될 거 아니야. 빠꾸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시간적인 제약이 발생된다. 그래서 자 대신에 이런 얘기하면 품질이 우수합니다. 품질이 우수하다. 이 소리가 뭐냐면 공장에서 배처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합 1대 3대 6, 1대 4 정확히 계량을 해서 섞어서 하다 보니까 강도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품질이 우수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레디믹스 콘크리트에 보면 세 가지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나옵니다.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 이거는 공장에서 말 좀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만 적고.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다 비벼. 그래서 여기다 실어주는 거야. 그리고서 가서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1시간 지나버리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공장에서 반만 비벼주는 거야. 반만 비벼서 넣어줘. 그럼 차가 가면서 돌리면서 가는 거야. 시간이 훨씬 여유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트랜시트 믹스드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예 공장에서 안 비벼줘. 그냥 재료만 넣어주는 거야. 재료만 넣어줘. 네가 알아서 가면서 비비고 하면 훨씬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죠. 개념을 잡았을 거야. 이제 교재로 가려고 합니다.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야. 약칭 레미콘이라고도 하며 재료 투입 후 1.5시간 내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쳐야 된다. 그러면 딱 한 1.5시간이면 여기 좀 볼래요? 1시간 반이잖아. 맞아요? 현장에 도착해서 타치는 시간, 불내면 시간 걸릴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1.5시간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마쳐야 되고 비빔 방법과 운반 방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아까 얘기했던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아래 특징, 협소한 장소. 이게 뭐야? 옆에다가 도심지라고 좀 써놓을래요? 재료 적재가 불필요하고 균일한 품질, 비빔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소음이 적고. 이제 그 중에 특징에서 첫 번째 도심지, 그 다음에 뭐 재료 적재가 불필요하고 균일한 품질. 요 세 가지 눈여겨보고 이제 그 아래 종류를 보면 센트럴 믹스트, 배처 플랜트 시설이 있는 고정 믹서에서 믹서라는 게 집에도 믹서 있잖아요. 음식물 가는 거 그죠? 섞는다는 거, 섞는 믹서가 있다는 거죠. 100% 완전히 비빈 것을 목적에 운반하는 거.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는 고정 믹스 어느 정도 비빈 것을 트럭에 믹스에 담아서 운반 중에 완전히 비빈다. 트랜시트 믹스드 콘크리트는 트럭 믹스에 모든 재료가 공급되어 운반 도중에 완전히 비벼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주의사항 얘기가 나오는데 볼 겁니다. 기억 지문이요. 콘크리트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는 외기온이 25도씨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시 이상의 경우에는 90분 한다. 이상 생겼을 경우에는 담당한 승인을 받는다. 요 숫자들이 우리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근래.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려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배출한 작업은 자기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하겠죠.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 없도록 한다. 당연하겠죠. 운반 및 타설 중 콘크리트 가수해서는 안 된다. 가수한다는 게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 중에서 기억하고 리을 지문을 눈여겨 좀 봐두시면 돼요. 기억하고 리을.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생콘크리트 현장 품질 관리 항목이라는 게 생콘크리트라는 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럼프 시험 얘기가 나오고 슬럼프에 오차가 있죠. 뭐 지정 슬럼프가 25고 소형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뭐 15 저기 있는데 그런 게 있나 보다는 정도고 이미 설명은 다 끝났다. 그 아래 공기량 함유량 시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볼 거야. 공기량이 적정 범위는 4에서 6% 정도이며 아까 우리 A제 할 때도 A제가 4에서 6% 이런 얘기 했었죠. 같잖아요. 그죠? A제를 안 넣어도 4에서 6% 공기량이 있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없으면 4에서 6% 되게 하는 거고 이제 정도이며 공기량이 1% 증가 시마다 슬럼프 값이 10mm 증가한다. 이해하시죠? 슬럼프 값이 위에서 아래로 재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공기량이 많으면 그건 빈틈이 많다는 거잖아. 잘 무너진다는 거죠. 10mm 증가한다는 거야. 콘크리트 강도는 약 5% 감소한다. 여기 좀 볼래요? 아까 A제를 갖다 넣는데 보통 4에서 6% 넣는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있어요. 1% 더 들어갈 때마다 강도가 확 떨어진다. 1% 더 집어넣으면 공기량이 증가되면 어떻게 해요? 5% 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아래 뭐 공기장 뭐 오차가 있는데 여유될 때 보는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염화물 함유량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개념이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해수나 해사를 쓰면 안 되죠. 염분기는 철근을 녹슬게 하니까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염분기를 얼마만큼 머금는지 테스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보통 콘크리트는 0.3kg 세제곱미터 이하, 내구성이 높은 콘크리트는 0.2kg 세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가 보다. 그 아래 플로우 시험. 플로우 시험은 흐름 시험판 위에 일정한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떨어뜨려서 흘러 퍼진 지름을 측정하는 거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굳이 예를 든다면 흐름판이 이렇게 있으면 콘크리트를 비벼가지고, 콘크리트를 이제 비비겠죠. 비벼가지고 여기 콘크리트를 여기 떨어뜨려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경사가 졌으니까 흘러가면서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죠? 얼마 정도 지름이 늘어나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흐름 시험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 좀 볼래요? 반죽길이가 끈적끈적하면 이 지름이 작아지겠죠. 끈기가 없으면 확 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B 지문도 보려고 합니다. 측정 시 재료 분리를 관찰할 수 있고, 재료 분리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설계 기준 강도가 40, 6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대부분 이 시험을 한다. 보통 콘크리트는 안 쓰고 초고강 콘크리트에서는 이 시험을 해야 된다. 이거죠. 플로우 시험을. 보통은 무슨 시험 하는 거예요? 슬럼프 시험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품질 관리 항목이 있는데 나중에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보는 거다. 맨정신이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경량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경량 콘크리트.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앞에서 우리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경량 골재, 보통 골재, 중량 골재. 이런 얘기 안 했나요? 반응이 없네요.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한 것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래도 모른다면 해줘야. 경량 골재는 비중이 2.0 이하. 보통 2.4에서 2.7 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보통 골재는 2.5에서 2.7. 중량 골재는 2.8 이상. 쓰겠습니다. 경량 골재는 비중이 2.0 이하다. 보통 골재는 2.5에서 2.7 사이. 중량 골재는 2.8 이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하냐면 여기 좀 볼래요? 경량 골재를 써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경량 콘크리트예요. 보통 골재를 써서 콘크리트 만들면 보통 콘크리트야. 중량 골재 쓰면 중량 콘크리트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경량 콘크리트는 내가 이런 얘기 했었죠.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사실 강도는 약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럼 경량 콘크리트 하면 분명히 단열 방음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교재로 들어가 보자고요. 1번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경량 골재를 써서 콘크리트를 만들면 경량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15MPa 이상 24MPa 이하로서 기건 질량이 1.4, 곧 1400에서 2000kg 세제곱미터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1.4에서 2.7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메가파스칼을 킬로그램으로 하면 예를 들어 1400
kg/h 세제곱미터가 14메가파스칼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책은 단위를 바꿨지만 여기 좀 볼래요? 자, 골재가 있는데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요. 표면에 물이 다 묻어 있어요. 이걸 수분 상태라고 하죠. 이런 거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처음 본다는 눈빛이 있으니까 안에는 물이 꽉 차 있고 겉에는 물이 없어요. 이걸 표면 건조 상태라고 합니다. 줄여서 표건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재가 있는데 우리 공기가 있는 권을 대기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기 중에는 습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이거를 기건 상태라고 하는 거야. 기건 상태.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절건 상태. 이게 좀 길게 쓰면 절대 건조 상태 이런 거예요. 몸무게 잴 때 빨기 홀딱 걷고 재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내가 원래 74.5kg 정도 나갔었는데 한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운동했더니 68.4 정도 돼서 한 6kg를 줄였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의미가 기건 상태가 뭔지 알았어요.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첫 줄 뒤에 기건 단위 질량이 1400에서 2000kg/h 세제곱미터 정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다. 지금 내가 이 숫자를 애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건 경량 골재를 써서 만들면 경량 콘크리트다 이런 얘기죠. 아래 남은 질문 볼 거야. 두 번째, 경량 골재 콘크리트 슬럼프 포스 값은 180mm 이하라고. 아까 이런 얘기했죠. 슬럼프 얘기할 때 슬럼프 값이 15cm보다 작으면 댐 비빔, 15cm보다 크면은 묽은 비빔. 근데 보통은 18cm 이하로 한다. 슬럼프 값으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 값은 300kg/h 세제곱미터. 물 결합제비의 최대 값은 60%. 아까 물 결합제비가 물 시멘트비 얘기하는 거야. 보통 40에서 60% 하는 60%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량 골재 콘크리트 단위 질량은 실제의 단위 질량이 설계에서의 기준값보다 커지면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에서의 기준값 이하로 된다. 경량 골재를 써서 경량 콘크리트는 뭐야? 건물을 가볍게 하는 거죠.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우리 구조 앞부분에서 보면 부동치마라는 거, 치마라는 거 배웠죠. 균등치마, 부동치마. 맞아요?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치마되잖아. 그럼 방법은 건물의 무게를 가볍게 하든지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되잖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돈 들어간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럼 방법은 가볍게 하면 되잖아. 이런 거 얘기하는 경량 콘크리트 의미가. 이제 그 아래 네 번째, 경량 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하여 물을 흡수하기 쉬우므로. 경량이라는 건 가볍다는 거잖아. 가볍다는 얘기는 속이 비었다는 거잖아요. 속이 비었으니까 물을 흡수하기 용이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하나같이. 따로따로 애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흐름을 잡아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경량 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서 물을 흡수하기 쉬우므로 이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콘크리트 비비기, 운반, 타설 중에 품질 변동이 쉬우므로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로 사용해야 된다. 왜? 여기 좀 볼래요? 경량 골재에 수분이 하나도 없다. 그럼 콘크리트 비빌 때 물 시멘트 비에 물을 갖다 빨아먹어 버리면 물이 최소한 30%는 돼야만 확 반응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런 의미다. 그 다음에 그 아래 5번 질문 보겠습니다. 경량 골재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단위 질량, 내동해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을 대수량 적게 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 단위 수량이라는 의미도 알고요. 콘크리트에서 물 시멘트비가 높은 강도가 약하죠. 물 시멘트비가 낮으면 작으면 강도는 커지고. 그러니까 규정 안에서도 물 시멘트비가 작아야, 단위 수량이 적어야 강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의미가. 그 다음에 6번에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기 연행이라는 게 뭐야? AJ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AJ 쓰면 어떻게 해요? 미세한 공기구멍이 생기죠. 볼 베어링 작용으로 시공 연도가 좋아지잖아. 물을 좀 빼낼 수 있죠. 강도가 커지잖아. 그 다음에 7번
콘크리트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 결합 제비를 정할 경우에는 5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8번 콘크리트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는 범위 내에서 작게, 슬럼프 값이 작아야 강도가 커지는 거니까, 그죠? 슬럼프는 일반적으로 대체 50에서 180mm 표준으로 한다. 경량 콘크리트 공기량은 일반 골재 사용 콘크리트보다 1% 크게 된다. 그 다음에 경량 골재 콘크리트 시방 배합 및 골재 질량으로 포위하지 않고 함수 상태에 따라 변하는 절대 용지를 표시할 수 있다. 표준 비비 시간은 믹서에 재료 전부를 투입한 강경식 믹서기 1분 이상, 가경식 믹서는 2분 이상. 이거 다 하려면 머리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할 게 많은데, 그죠? 선별할 겁니다. 일단 1번, 2번, 6번, 7번, 8번. 요 정도만 체크를 하면 돼요. 이제 그 아래 중량 콘크리트야. 여기 보시면 내가 아까 보통 골재, 경량 골재 쓰면 경량 콘크리트 된다 그랬잖아요. 중량 골재 쓰면은 중량 콘크리트 되겠네요. 맞습니까? 좀 더 연장해 볼 거야. 우리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게 있었죠. 맞아요? 분말도를 낮췄죠. 시멘트 입자가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몰라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그랬잖아. 설명 10개 하면 5개만 이해하면 내가 합격시켜 줄 수 있다. 시그 설계로는 80점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10개는 65점 맞춰줄 수 있어요. 다시 갑니다. 우리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는 분말도를 낮췄기 때문에, 그죠? 화학 반응이 늦게 일어나죠. 응결도 늦게 일어나고. 맞습니까? 경과 늦고. 그래서 재령 2, 3개월 되잖아요. 그죠? 이걸 장기 강도가 크다 이런 얘기 하죠. 수화열도 적게 발생하죠. 그래서 댐. 맞습니까? 큰 콘크리트 구조물. 그죠? 그다음 매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잖아. 방사선 차단 효과 있고 이런 데 쓴다고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중량 콘크리트. 1번 생체 방어를 위한 X선, 감마선과 중성자 등의 방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중량 콘크리트를 한다. 막 생체 보면 어렵게 얘기했지만 여기 좀 볼래요? 우리 병원에 가면 방사선으로 가지고 엑스레이라는 거 찍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환자만 집어넣고 보호자는 밖에 있으라 그러잖아.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거기 방사선을 이용하는데 방사선이 우리 몸에 누적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병원에서 MRI나 CT 많이 찍지 말아라 그래요. 의사들도 지들도 안 찍으려고 합니다. 들어보면. 우리 셋째도 의사인지 의대를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때 보면 의사는 사기꾼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누적되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방사선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량 콘크리트를 쓴다는 거야. 그 방사선 시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크리트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은 값이어야 된다. 왜? 슬럼프 값이 작아야 콘크리트 강도 커지니까.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 150mm 이하로 한다. 아까 얘기했죠. 댐비빔 한다는 거예요. 그죠? 댐비빔 한다는 얘기는 슬럼프 값이 작은 거잖아. 그럼 콘크리트 강도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물 결합제비는 50kg 이하로 하고, 물 결합제비가 물 시멘트비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강도가 커야 된다 그러면 다 50%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수밀 콘크리트라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나옵니다. 워커빌리티를 개선을 위하여, 워커빌리티가 시공 연도를 영어로 워커빌리티라고 한다 그랬죠. 품질이 입증된 호환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계에 정해 있지 않은 이유문을 설치할 수 없다. 이게 표현이 좀 부족한데 여기 좀 볼래요? 이 중량 콘크리트는 강도가 커야 되잖아. 될 수 있는 한 이음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음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응력이 적은 곳에서 해야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 해주죠. 레이턴스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어쳐야 되는데 레이턴스 싹 걷어내고 시멘트 폴 뿌리고 그리고 해야만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원칙은 될 수 있는 이음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5번에 이어치기 위치 및 이어치기 면의 형상은
특별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어치기 부분부터 방사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 및 형상을 정해야 된다. 뭐 중요치 않아요. 이거는. 중요한 건 응력이 작은 곳에 이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중복되는 거고, 그 아래 한중 콘크리트야. 자, 여기 지금 한번 볼래요? 우리가 추운 지방을 한대지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철근 콘크리트 앞에서 구성량 시간 물리 배울 때 철근 콘크리트는 동절기 공사가,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그 이유는 물이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중 콘크리트는 날씨가 추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4도씨 이하가 될 것 같다. 곧 날씨가 추워진대. 그러면 그냥 콘크리트 써버리면 화학반 못한다 이거지. 그때 쓰는 콘크리트가 한중 콘크리트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같이 미리 얘기하면 이거 서로 상대적으로 서중 콘크리트 내가 이랬어요. 여름철에 우리가 피서 간다. 피서 간다니까 더위를 피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콘크리트가 화학 반응이 저 사우디 쪽 날씨가 더운 이런 지역에 뭐 너무 빨리 굳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온도는 이거는 25도씨 이상 될 때 쓰는 콘크리트가 서중 콘크리트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일단 한중 콘크리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결 위험이 있는 극한기에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아주 추운 날, 추운 기간에 쓰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1번에 한중 콘크리트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 강도가 소정의 재량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 강도 5메가파스칼가 초기 양생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양생계를 따라야 된다. 어렵겠지만 우리 앞에서 거푸집 제거할 때 거푸집 제거하는 거 배웠었죠. 일반적인 건 압축 강도 5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띄어낼 수 있죠. 중요한 구조물은 10메가파스칼 이상의 거푸집을 띄어낼 수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시멘트 비율은 60% 이하로 하고, 왜 물이 많을수록 얼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대수량 적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대수량 적게 한다. 물을 조금 더 강도 커지는 거니까. A제 감수제 및 고성능 A제 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한중 콘크리트는 꼭 A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결론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중 콘크리트 시공 방법은 기온이 0에서 4도씨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도씨, 0도씨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도씨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 온도를 높일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온 및 급열에 의하여 타설한 콘크리트 소요되는 온도를 유지하는 등 본규진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그 아래 5번 지문도 마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물을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서도 가열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골재는 직접 불거져되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여기 좀 볼래요? 날씨가 추울 때 쓰는 게 한중 콘크리트라는 얘기는 됐어요. 그러면 물을 갖다 따뜻하게 해서 비비면 물이 얼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골재도 가열을 한다. 골재는 뭐야? 모래 자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가열이라는 게 아니라 있으면요. 혹시 계란찜 할 때 보면 중탕이라는 거 하나요? 우리 집사람은 중탕 안 하고 약한 불에 넣고 이렇게 돌리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 중탕으로 해서 그 계란찜을 해주셔서 아주 소프트했고 부드러웠던 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계란을 풀었어요. 여기다가 계란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계란찜이 아주 부드럽게 되더라고. 파 송송 썰어놓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열을 가하는데 직접 자갈에다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물라고 여기다 골재 놓고 가열해야 된다. 이런 걸 중탕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골재에다 가열하면 골재가 균열이 생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시멘트는 절대 가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몇 도 써 있지만 이거는 세부 시방서에 나온 내용이고 중요한 건 보통 4도씨 이하 될 때 사용하는 게 한중 콘크리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시멘트는 절대 가열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시험 문제 답을 찾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좀 눈여겨봐두시고 이제 처음부터 체크하면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5번 나머지 지문 봅니다. 6번에 콘크리트 칠 때는 온도는 5도씨 이상 20도씨 이하. 그 다음에 재료 투입 전 믹서 내 온도는 40도씨 이하. 뭐 그 아래는 뭐 중요치 않고. 그 다음에 서중 콘크리트야. 더울 때 쓴 거라 그랬어요. 서중 콘크리트는 1평균 기온 25도씨 초과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초과 25도씨 이상 되면 사용한다. 그 지문에 보면요. 두 번째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고 물 및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 다음에 혼화제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 정화 없을 때는 AJ 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전형을 사용된다. 콘크리트 소요 슬럼프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 정화가 없을 때는 180mm 한다. 아까 180mm 센치면 18cm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게 동그라미 1번 지문이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5번은 보기에 나온 내용인데 부어 넣을 때 온도는 35도씨 이하. 그 다음에 6번 보기만 할 겁니다. 부어 넣을 콘크리트 중에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에 물을 뿌려둬야 된다. 단 코팅 합판 및 금속판 법지에 있을 때는 물을 뿌리지 않아야 된다. 왜? 물을 빨아먹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7번도 보기만 합니다. 부어 넣을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당연하게 더울 때 쓰는 거니까. 8번 더 봅니다. 콘크리트를 펌프 압성하는 경우 압성관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펌프차가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경영한다.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콘크리트를 갖다 높은 곳에 압축공리에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걸 펌프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올라가다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개념만 알면 된다. 1번, 3번 지문을 잘 봐두시고 이제 그 아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요. 여기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앞에서 우리가 한번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풀이라는 거, 이 풀이라는 뜻이 미리 이런 뜻이라 했어요. 미리 스트레스를 가한 콘크리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종류가 프리 텐션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포스트 텐션 공법이 있죠. 프리텐션은 시멘트 풀, 피아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피아노선인데 혹시 집에 피아노 있으면 뒤에 열어보면 피아노 선이 아주 가늡니다. 자세히 보면 여자들 머리 따놓듯이 꽈배기 꽂았어요. 보통 철근 굵기보다 이 피아노선 훨씬 얇아요. 대신에 강도는 3배에서 5배 정도 큽니다. 강도가. 철근하면 인장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철근보다 3배에서 5배 크다 이거죠. 그러면 모든 물질은 땡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할 정도의 차이만 있지. 고무줄 땡기듯이 땡겨오면 놔뒀다가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탄성이죠.
그러면 이 피아노 손을 아주 큰 힘으로 양쪽으로 당겨요. 당겨놓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콘크리트가 다 굳고 나면 이 피아노 손을 딱 끊어내면 탄성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자르려고 할 때 잘 안 잘려요.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를 자르려고,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쪽에서 꽉 눌러주면 잘 안 잘리겠죠. 이걸 이용하는 거야. 미리 당겨갖고 미리 스트레스를 가했다는 거지. 이게 프리텐션 공법이고, 그럼 포스텐션은 똑같은데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먼저 만드는 대신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요. 구멍을 어떻게 뚫고 만듭니까? 그러면 영어로 시스라고 해요. 시스는 관이에요. 넣어놓고 콘크리트 치면 구멍이 뚫릴 거다 이거지.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이 안에다가 피아노 선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내가 그런 얘기 알면 재밌다,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다. 설명 잘 들으면 알 수밖에 없대. 해줘요, 내가. 그러면 이걸 피아노 손을 양쪽으로 큰 힘으로 당기죠. 우리 현수구조 얘기할 때도 현수구조에서 인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장력으로 지진을 드는 거죠. 그것처럼 양쪽에 그 철선도, 거기도 보면 케이블도 꽈배기 꽂아 꽈놨다는 얘기 했었어요. 당긴 다음에 이 안에다가 시멘트 풀이 시멘트와 물 섞은 거죠. 그걸 갖다 여기다 채웁니다. 이걸 그라우팅이라고 표현해요. 시멘트 풀 채운 거. 앞에서 그라우팅이라는 것도 했다. 어디서 했냐면 집안 계량 공법에 보면 주입 공법이라는 게 있다. 시멘트 풀을 주입하는 거야. 그 그라우팅. 생석회도 주입하고요. 약품을 주입할 수도 있어요. 집안을 계량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꾸 시계 보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가 10시에 끝내줄게요. 자, 보세요. 원래 이 콘크리트 다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다 못 끝낼 양이야. 너무 자세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고 대충 하는 것보다 자세히 하는 게 더 나으니까. 또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고. 자, 보세요. 당겨서 시멘트 풀을 집어넣었죠. 그라우팅 했어요. 다 굳으면 피아노 손을 딱 끊어내겠죠. 그러면 탄성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다 이거지. 자르려고 할 때 잘 안 잘릴 거다 이거지. 이게 포스텐션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 프리텐션, 이게 보의 너비고 이게 보의 춤입니다. 너비하고 춤이 작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많이 쓰는 거야. 이거는 너비하고 춤이 크죠. 이거는 운반하기 힘들 거 아니야. 이건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야.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내가 지금 볼을 얘기 들었지만 기둥도 마찬가지가. 여기 좀 볼래요? 이 너비나 춤을 작게 할 수 있어. 강도가 철선보다 3배에서 강도 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기둥 크기도 작게 하고 보의 크기도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기둥과 기둥 사이를 뭐라 그래요? 간 사이 또는 스팬. 맞습니까? 경간 이런 얘기 하잖아. 간 사이가 큰 곳에 쓸 수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좋아.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철근보다 굵기가 얇잖아요. 내화성이 떨어집니다. 머릿속에 정리할 때 프리스트 콘크리트는 다 좋은데 열에 약해.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제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교재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요. 지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리는 콘크리트 인장력이 생기는 부분에 PC 강제를 긴장시켜 프리스트레스를 부여함으로써 콘크리트를 미리 압축력을 주어 인장 강도를 증가시켜 인장 능력을 크게 한 것이다. 재료는 일반적으로 철근은 고강도 철근, 피아노선,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한다. 만드는 원리에 따라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텐션 방식이 있다. 여기 먼저 볼래요? 보통 철근은 보통 콘크리트하고 사용하는 게 맞죠. 고강도 철근은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사용하는 게 맞는 거야. 끼리끼리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프리텐션이요. PC 강제에 인장력을 가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쳐서 경화한 후에 그 긴장을 풀면 콘크리트에 부착된 PC 강제가 콘크리트에 압축 프레스를 주는 방법이다. 주로 소규모 부재에 쓰인다. 이해하시죠? 이미 여기 다 중요한 얘기 다 해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텐션 방식. PC 강제를 삽입할 수 있는 시스. 간을 미리 설치하고 콘크리트 쳐서 경화한 후에 미리 묻어둔 시스 간 내 PC 강제를 삽입하여 긴장시킨 채로 구멍에 그라우팅하여 콘크리트를 부착시켜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다. 주로 대규모 부재. 현장에 쓰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이제 옆에 특징 가볼 겁니다. 인장이나 힘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 내구성 및 보건성이 좋고 확실한 강도 안정성이 있다. 부재가 작아짐으로 중량이 절감된다. 부재가 작아지니까 중량이 줄어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좀 볼래요? 간 사이가 큰 곳 이런 얘기했죠. 또 기둥 크기가 줄어들고 보의 크기가 작아지면 내부 공간이 넓어지겠죠.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공기가 단축되고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공장에서 대량 생산에 운반해서 연결만 하면 되잖아. 공기 단축이죠. 이게 조립식 구조, 조립식 건축 배웠나요? 앞에서 건축 구성 양식 할 때 조립식 구조라는 거 했잖아. 조립식 구조를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공장 구조. 이 프리스트레스도 공장 구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공장에 대량 생산하잖아. 그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조립식 구조 할 때 PC 구조라고도 했죠. 프리캐스트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프리패브릭 이런 얘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 다 이걸 알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런구나. 그 다음에 공기단축 공사에 절감되고 스팬을 길게 할 수 있다. 기둥과 기사를 넓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진동과 화재 약하다. 내가 그랬죠. 화재 약하다. 진동은 뭔지 알 거고 그죠? 주로 답이 되는 게 요 비읍지문을 이용해서 답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그림 있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보통의 경우 25mm를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부재 치수, 철근 간격, 펌프 압송 등의 사정에 따라 20mm 사용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보기에 등장하는 지문들이죠.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라우트에 사용한 화재는 블리딩 발생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그런가 보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라우트 물 결합 비율은 45% 이하라. 물 시멘트 비율 45% 하래. 시멘트 풀에서. 골재를 안 넣고 시멘트하고 물만 섞는데 그 물이 45% 이하다 이런 얘기죠. 프리텐션 방식에 있어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30MPa 이상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수밀 콘크리트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얘기하면 여기 좀 볼래요? 아까 수밀하다는 얘기 먼저 시간에 되어 있어. 수밀하다는 얘기는 빈틈이 작다는 거다. 빈틈이 작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거다. 무거운 강도가 크다는 거다. 교재에 들어갑니다. 1번에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양질의 에이제, 감수의 에이제 감수의 고정 감수의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아까 포졸란 하면 플라이시하고 고로슬렉 해갖고 시멘트 중량이 5% 이상 들어간 거 기억납니까? 호나 제 아이 그죠? 내가 얘기하려는 건 그 포졸란이든 플라이시들 보면 대부분 장기 강도가 커요. 저항성도 동결중에 대한 저항성도 크고 이것도 내가 얘기하려는 게 초점은 문장 길게 썼지만 에이지를 꼭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번에 단위 굵은 골재량을 가급적 크게 한다. 굵은 골재량을 많이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뭐야? 무거워진다는 얘기죠. 무거운 강도가 커진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 소요 슬럼프는 180mm 넘지 않도록. 내가 보통은 다 얼마라 그랬어요? 180mm 이하라 그랬었죠. 콘크리트 치기가 용이할 때는 120mm 한다. 그 다음에 공기량은 4% 이하. 물 시멘트 비는 50% 이하. 우리 시험에 옛날에 50%도 나왔고 55% 나왔는데 둘 다 맞아.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둘 다 맞게 해줬어. 혹시라도 답 두 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고마워해야 돼. 다 맞게 해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보통 50에서 55%인데 50% 이하고 그 다음에 소유의 품질을 갖는 수밀 콘크리트 얻을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시공 이음을 둬야 된다. 아까 그런 얘기 될 수 있으면 이음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의미가. 다음 페이지 계속됩니다. 콜드 조인트 작업줄로는 누수의 원인이 되어 수밀을 요구하는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연석으로 쳐서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부어넣는 콘크리트 온도는 30도 이하가 되도록 하고 연석치기 간격은 외기 온도가 25도 미만일 때 90분이라고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때는 책임감리 실에 따라 승인을 강구한다. 내가 막 읽잖아, 읽기도. 그죠?
나중에 쳐다보지도 않을까 이건? 그런 게 있다. 이제 그 아래 메스 콘크리트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또 날씨가 내일은 더 춥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